안녕하십니까, YK김입니다. 오늘은 YK김 소방기술산책 제41보입니다. 제목은 제연설비 이야기 10 유입공기 배출입니다. 일선 지난 시간 제40부에서는 방향 풍속에 대해 제법 심도 있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화재 안전 기준에 규정된 방향 풍속은 소화 활동을 할 때에는 너무 낮은 수준이고, 공동주택의 경우 유입공기 배출 장치를 안 한다면은 피난을 위한 일시적 출입문 개방 시에도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오늘은 그 문제점에 대해서, 즉 현재 부속실제 연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의 제13조 유입공기 배출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이 특별 피난 계단실 및 부속실에 대한 재연설비의 유입공기 배출, 먼저 부속실 재연 설치 고려사항과 성능시험에 대한 기출문제가 있었는 것을 보겠습니다. 소방기술사 제84회에 25점짜리 문제로 특별 피난계단의 부속실에 설치하는 극기가압 방식 재연설비의 설치 시 고려사항과 시공 완료 후 본설비의 성능시험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그래서 답을 일부만 생각해 본다면, 고려사항으로는 유입공기 배출을 고려해야 된다. 그리고 성능시험 때는 방향 풍속을 측정한다. 그런데 이제 공동주택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써야 되겠느냐, 이게 고민되는 부분이다 하는 거를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과 아주 유사한 문제가 이게 출제가 되었더라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은 뭔가 지금 얘기하는 문제점들을 알고 출제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 이거는 이제 97회 10점짜리 문제로 부속실 재연설비의 유입공기 배출 목적, 이게 방향 풍속을 얻기 위함이다 하고 답을 간단히 쓰면 되겠고, 배출 방식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하는 거가 있어서, 그거를 이제 아래에 13조를 가지고 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답을 생각해 보는 것이죠. 13조 화재안전기준의 13조입니다. 유입공기는 화재층의 재연구역과 면하는 옥내로부터 옥외로 배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직통계단식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골치 아픈 조항이 이게 초기에는 이게 없다가 이게 나중에 이게 생겼더군요. 계악을 했다고 이제 표현을 이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유입공기 배출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른 배출 방식으로 해야 한다. 여기 이제 기출 97에 나온 배출 방식 종류, 이거를 쓴다면은 13조 2항을 쓰면 되겠다고 이제 보이는데요. 배출 방식은 세 가지가 있다. 수직 풍도에 따른 배출과 그 다음에 배출구에 따른 배출과 재연설비에 의한 배출이 3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있네요. 재연설비에 따른 배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들여다보면은, 수직 풍도에 따른 배출은 이제 꿀뚝을 세우듯이 닥터로 수직으로 지붕 위까지 만들어서 기계 송풍기를 달면은 기계식 배출기가 되고, 그냥 달지 않으면은 꿀뚝 효과에 의해서 배출하는 이제 설비가 되도록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그것을 할 때는 배출구라는 것은 외부로 향하는, 옥외로 향하는 외벽마다에 배출구를 설치하여 배출을 하라. 왜 외벽마다냐 하는 부분을 설명을 이제 한 것이 설서에 보면은 있는데요.
그거를 가지고 와봤는데, 이게 풍압에 의해서 배출구가 자동으로 이제 닫혀야 된다. 그러니까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배연창은 이제 안 된다. 이런 말이 해설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의 영향을 고려해서 여기에 이제 그림까지 그려놨는데, 바람이 이 방향에서 불면은 배출구는 하나, 둘, 셋, 네 개가 뭐 달리다. 이제 있으면, 없으면 못 타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하여간 바람 타는 곳은 이게 닫히고, 이쪽 바람 안 타는 뒤편에 바람의 반대 방향 측에 있는 배출구를 쓰도록 해서 배출해야 된다는 이제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배출구, 그러니까 우선 바람에 의한 그 압력 형성에 대해서, 풍압 형성이죠. 그 대해서 이제 공식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풍압은 2분의 1 CW, 풍압 계수 로브의 자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풍속 10m/s의 경우를 가지고 풍압 계수를 알아보면은, 이게 수직 바람일 때에 0.7 정도가 보통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2분의 1 밀도 1.2 풍속 10 해가지고 자성을 해보면 한 42파스칼로 막 계산이 나옵니다. 참고로 풍압 공식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풍압은 공기 흐름에서 그때 형성되는 이제 동압이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베르누이 방정식에서 보면은 PT는 PNU 수직 압력 2지분의 감마 V의 자성, 이거를 다시 이제 표현하면은 이게 감마를 로지라고 쓰면은 G가 소거되어서 2분의 1 로브의 자성 이렇게 이제 바뀌죠. 이거는 로지 Z 이렇게 표현도 또 하죠. 그래서 이 베르누이 방정식에서 이 부분에다가 풍압 계수 CW를 이제 곱한 것이 이게 풍압 공식이다. 그래서 이제 바람이라는 거는 뭐 온도가 거의 20도 내외이기 때문에 그거를 20도 적용해서 0.6 CWV 자성 이렇게도 표현이 되고, 이 CW에 대해서 좀 보면은 이게 폭과 높이에 따라서 이제 이 CW 계수가 나옵니다만은, 바람 부는 방향이 전부 이제 A구역인데, 이 표를 보면은 뭐 0.7에서 마이너스 0.5, 그래서 보면은 0.8이 한 곳이 있는데, 뭐 H가 뭐 상당히 높을 때는 뭐 그러하다. 이렇게 높은 곳은 조금 0.8로 올라갈 수도 있다 한데, 대부분이 0.7이라서 아까 계산에서는 0.7로 계산을 해본 것이었습니다. 다음 제연설비에 따른 배출하는 것은, 거실 제연설비가 설치되어 있을 때 그 배출량에다가 유입공기 배출을 합하여 배출하도록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더군요.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공동주택의 경우에 소위 꿀뚝을 설치하기가 좀 어렵다 해서 이거 면제를 했고, 물론 또 거실 제연설비도 설치를 안 하니까 상당히 설치하기가 지금 곤란하다, 이래서 면제를 시켰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배출구에 따른 배출 2번 항목이죠. 그거에 관심을 가져보자 해서 요거를 15조 배출구에 따른 배출 상세 규정을 이제 보고자 합니다. 배출구는 다음 항목의 기준에 적합해야 된다. 그래서 개폐기라고 이제 부르기로 하고, 빗물, 이물질 들어오지 않도록 해라. 그리고 옥외 쪽으로만 열리도록 하고, 옥외의 풍압에 따라 자동으로 닫히도록 하라. 요것이 이제 중요한 거죠.
풍압이 소위 바람이 10m 이상 불어버리면은 이게 40파스칼, 50파스칼 올라가니까 이제 연기가 밀고 나갈 수가 이제 없죠. 그것 때문에 이게 풍압에 닦이고 바람이 없는 쪽에 또 그것이 배출구가 열리도록 그래 설치를 하라는 그 기준입니다. 그래서 또 개구 면적은 그 유입공기 나누기 2.5를 한 면적으로 계산을 해야 된다. 다음, 공동주택에 유입공기 배출 장치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을 때 과연 방향 풍속이 어느 정도 나올까 하는 거를 이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지적한 공동주택 화재 안전 기준에 의해 유입공기 배출을 별도로 하지 않는다면 방향 풍속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거기에 대해 보다 상세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과연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 풍속이 있을 것 같아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파트 내부를 보면은 주방에는 레인지 후드가 있고 화장실에는 또 배기구들이 있고 베란다를 향한 커다란 창문들이 있어서 그 문틈들이 많이 있으니 어느 정도 방향 풍속을 얻을 수 있을 것이겠지, 그래서 면제했겠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저도 이 자료를 만들기 전까지는 그런 생각도 조금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과연 어느 수준의 방향 풍속이 가능한지를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고자 제가 우리 집을 둘러보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 집에는 주방 레인지 후드가 하나 있고 화장실 2개에 각각 배기구가 있고 그 화장실은 뭐 거의 닫아두지 않고 대충 닫아두는 상태로 있죠. 그래서 그 부분으로 이제 바람이 나간다고 생각을 해서 배출 면적을 이제 한번 이렇게 추산을 해봤더니, 좀 들여다보면서 봤더니 레인지 후드도 100개 정도의 그 파이프가 돼 있고 화장실도 그거보다 훨씬 적은 수준이라서 100mm짜리 이게 3개가 있다. 그래서 이걸로 해서 0.024 평방미터라고 이제 계산을 했어요. 뭐 사실은 이거보다는 좀 더 적으면 적지 더 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창문도 쭉 추산을 해보니까 한 틈새 길이가 우리 집에 한 40-50m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50m 길이다 해서 그거를 여기 화재 안전 기준 틈새 문틈에 그 기준표가 있죠. 12조 2호에 보면은 그걸 보고 거기 보면은 10-4승으로 이제 본다 1m당. 그래서 50m에서 보면은 0.005 평방미터로 이렇게 계산이 나오고, 그런데 또 발코니 뭐 여닫이 문도 하나, 이거는 문틈이 좀 크죠. 그걸로 가지고 또 봐도 0.01 평방미터가 계산이 나오고 해서 총 0.039 평방미터다 이렇게 계산을 해놓고, 그래서 이것을 부속실에서 들어오는 유입 공기량은 2평방미터, 출입구가 2평방미터라 보고 0.7 m/s가 온다. 그럼 1.4 세제곱미터/s의 풍량이죠. 그거가 들어온다. 무인이. 그래서 질량유량으로 하면은 1.68kg/s가 들어온다. 그러면 유입공기 배출을 위한 압력을 계산해 보자. 이거는 이제 연기 온도가 좀 차 있다는 거 계산을 했어요. 300도씨 스프링클러 설치된 그 온도의 배출이라고 보고 계산을 아웃은 해서 AV죠. 여기 V 이 루트 2로 P 가는 것이 이제 풍속이다. 그래서 이제 M 아웃은 이렇게 되어서 이때 그러면 이 공식에서 P는 하고 유도를 해보면은 2로 S분의 1 CAM 아웃의 자성 이렇게 되죠. 전에 우리 저기 개구부 뭡니까 꿀뚝 효과 할 때
이제 공식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식에 의해서 계산을 해보면은 3677파스칼이나 있어야 소위 어마어마한 압력을 가해야 그것이 바람이 나갈 수 있다. 그래서 거의 바람이 나갈 수가 없다. 그런데 거실 압력이 12.5파스칼이라 보면은 나갈 수 있는 풍량은 얼마가 되겠는가 하는 것도 또 계산을 또 해봤더니 그야말로 0.1kg/s. 그래서 방향풍속으로 환산을 해봐도 0.041m다. 이렇게 하니 이런 방향풍속 0.7m/s에는 어림도 없는 이제 숫자였고, 과연 필요한 배출구 면적을 그러면 구하는 거, 이거는 시험 문제도 나올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예제로 만들어 봤는데, 유입공기 배출구를 구하라, 이런 문제로 만든 거죠. 거실과 부속실 사이에 폭 1m, 높이 2m의 출입문이 있다. 부속실의 압력이 규정 최저 압력인 12.5파스칼이다. 출입문을 개방했을 때 방향 풍속이 0.7m/s라고 보고, 그 유입 공기량을 소화할 수 있는 필요한 배출구 면적 AV를 개구계수 0.64라고 보고 이론적으로 계산하라. 그리고 화재 안전 기준에서 규정하는 방법으로 배출구 면적을 구하라. 그 풀이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인 계산을 한다면은 유입 공기량은 1.4 세제곱퍼세크. 그래서 질량유량으로 M은 1.7kg/s. 이때 필요한 찹은 0.74파스칼이 필요하다고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1.4 풍량이 출입구를 통과해서 실내로 들어가는데 0.7파스칼이 필요하다. 그래서 거실의 압력은 11.7파스칼이 걸린다. 이렇게 보고 11.7 가지고 그것이 이제 그래서 배출구의 면적을 계산하는 거를 온도 300도씨 연기가 나간다. 그래서 계산해 보면은 이게 M아웃은 C 루터 2로 P 이렇게 됩니다. 로 S는 D분의 353 하는 걸로 이렇게 바로 계산식에 집어넣었고요. 그래서 0.7 평방미터의 배출구 면적이 나옵니다. 아이고, 상당히 크게 나오죠. 그거 배출하는데, 그 풍압이 이게 11 파스칼 수준으로 이제 낮아서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계산을 해보면서 그 소감이라고 한번 적어봤는데, 그러니까 이 부속실 최저 압력을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었을 경우 12.5파스칼이라고 규정된 화재 안전 기준 때문에 이렇게 압력을 잡은 것인데요. 근데 실제는 이게 대부분 50파스칼로 설계를 하고 있는 것이 이 현장이라서 요 12.5는 사무나 수준으로 이제 보입니다. 그랬는데 꿀뚝 효과를 고려하면 상당히 높은 압력이 발생되는 곳이 있어 출입문 개방에 필요한 힘이 커진다. 근데 이 압력을 12.5 50파스칼로 해서 설계해 놓고 보면은 이게 꿀뚝 효과를 고려하면은 이게 또 상당히 이게 장애가 돼요. 그래서 이게 110뉴턴 크는 거가 너무 작아서 또 꿀뚝 효과 고려하기가 또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이거를 또 130뉴턴 수준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 하는 거를 여기에 부가해서 적어 봤습니다. 그 다음 화재 안전기준이 정한 방법에 의해서 배출구 면적을 계산해 보면은 거기 아까 봤는데요. 개폐기의 개구 면적은 다음식에 따라서 한 줄 한씩 이상으로 하라. 그래서 이 유입공기 하는 거는 옥내하면은 출입문 면적에다가 방향풍속을 곱한가, 그거는 아까 1.4랬죠.
그래서 그 풍량으로 2.5로 나눠주라 해보면 0.56평방미터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론적으로 계산한 0.7보다는 작게 나오는데 어느 정도 풍압이 12.5는 아닌 걸로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런 것도 어쩌면은 이제 소방 자격 시험에도 이런 것도 다룰 수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그 다음에는 공동주택 공기를 배출하는 방법을 어떻게 적용하도록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적용하도록 하면 좋을까 하는 것도 이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데 해설서 설치 면제에 대한 해설서를 이제 먼저 좀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해설서에 보면은 이제 이게 13조를 적어 놨고 유입공기 배출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다만 직동계단식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배출 설비 설치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며 단시간 내에 피난이 이루어지므로 배출 설비가 없더라도 차압 유지가 일반 건축물보다 비교적 안정적이므로 설치를 제외한 것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도대체 어려움이 있으면 근데 내가 소감을 적어놨는데 배출 설비 설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또 신속한 피난상에는 별로다 하는 이거는 수긍이까지만은 그래서 배출 설비가 없더라도 차압 유지가 일반 건축물보다 비교적 안정적이다 하는 말은 이게 뭔 말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말이고 이 소활동에 대한 또 설명은 전혀 없어요. 피난용으로 이걸 설치하는 거다는 설명이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상당히 궁색하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러면은 부속실 재현 설비에서 유입공기 배출을 어떻게 적용하면 되겠느냐 하는 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의 제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건축물에 대한 부속실 재현 설비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은 지금 방향 풍속이 0.7m 세크, 0.5m 세크 이런 수준으로 해가지고는 소화 활동에는 아주 부족하다고 그랬죠. 과연 소화 활동에 이것이 필요한 재현 설비일까를 미리 좀 생각을 해서 웬만하면은 2m/s 수준이 가능하도록 그러니까 프레시오버가 되어서 창문이 깨진 다음 가능한 풍속으로 해주고 유입공기 배출은 아마 0.7m/s 피난에 합당한 양으로 적용하는 것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풍량 2m/s 이상을 유입공기 배출 설비를 설치하기는 이제 부담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부속실 재현 설비를 어떻게 하면 되겠나. 그래서 첫 번째 먼저 설치를 아예 면제해버리자. 그러니까 유입공기 배출이 지금 되지 않으면은 피난용이든 소활동이든 지금 무용지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쓸 수 있도록 하려면은 그러니까 유입공기 배출을 해주고 유입공기 배출을 면제하려면은 아예 부속실 재현 설비 설치를 면제해버리는 것이 합당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는 아마도 좀 전문적으로 화재 통계를 가지고 분석해서 여기에 대한 결론을 내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금까지 설치해 오던 것을 갑자기 없애기는 또 어려울 것이고 유입공기 배출구를 설치해서 이것을 효용성을 갖도록 한다고 하면은 그럼 유입공기 배출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야말로 수직풍도를 설치해서 외부로 설치하면 가장 좋은데
그거가 굳이 부담이 된다면은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배연창으로 각 세대마다 그거를 설치해 주는 것은 큰 아주 뭐 부담이 아주 작을 것입니다. 그래서 배연창으로 달았을 때 한쪽 방향만 달았다 할 경우에 풍속 10m/s 정도를 그러한 맞바람도 부속실 압력 50파스칼로 해주면은 그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앞에서 이제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그 지역이 바람이 심한 곳이라면은 여러 방향, 그러니까 앞뒤 방향으로 배연창을 설치해서 바람 방향에 따라서 앞쪽이 열리냐 뒤쪽이 열리냐 하는 그런 제어를 이제 적용하는 것도 크게 어려운 것이 아닐 것으로 생각되고요. 아직도 아마 이런 것이 국내에는 아직 이런 배연창으로, 그러니까 벽면에 설치하는 배출구를 설치한 사례는 아마 없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의 배연창은 아주 지금 발전이 많이 되어서 잘 생산이 되고 있으니까 그거를 활용해서 이렇게 공동주택에 배연창으로 설치를 해주는 걸로 완화해 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 확장형 아파트를 관찰해 보면은 거실 및 주방에 창이 그 배연창 비슷한 모양으로 설치되고 있어서 거기에 배연창을 설치하는 것은 아주 쉬울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 배연창 설치 사례들을 둘러보면은 뭐 그렇게 아주 미관이 우수한 이런 것들을 쉽게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걸로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은 뭐 별 문제가 없지 않겠습니까? 다음 소방 설계, 소방 감리자의 자세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위와 같은 저의 주장에 동의하는 설계자, 감리자라면은 화재 안전 기준이 개정되지 않았더라도, 화재 안전 기준에서 유입공기 배출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은 유입공기 배출을 하지 않으면은 재연 설비를 안 한 것과 같으므로 배연창이라도 설치해야 된다고 건축주에게 주장하고 요청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제 막 시작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소방 설계, 소방 감리자가 계시다면은 유입공기 배출 장치 설치를 강력히 반영하자고 요청하는 것을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법에서 규정하는 감리업자의 업무를 상기해 봅니다. 이것이 감리자는 법적으로 이제 이런 규정을 해놨죠. 소방시설공사법 제16조 감리 부분을 보면은 1항에 소방감리업을 등록한 자는 소방공사를 감리할 때 다음과 고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두 번째, 소방시설 등 설계도서의 적합성, 적법성과 기술상의 합리성을 따져봐야 된다 하는 것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죠. 이걸 알고도 실행하지 않았다 하면은 감리업자, 감리자의 죄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대상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3결론. 오늘은 지난 시간에 제기한 부속실 재연 유입공기 배출의 비합리성 문제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불합리하게 규정된 화재 안전 기준에 의해 설계된 유입공기 배출 장치 누락에 대해서
합리성 차원에서 현장에서 감리자가 시정을 지시하는 용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 책임감리 현장에서 부속실재현 성능시험에 입회하지 않았던 적이 있습니다.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아마 창문을 열고 방향풍속 테스트하는 모순을 보기가 싫었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래 테스트 해놓은 설비는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다 하는 그런 내부 심리가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산보를 하면서 생각하니까 뭔가 죄를 지었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